이스라엘은 성경의 땅이자 예언자들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예언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 이 지역에서 일어난 두 가지 주요 사건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황을 관찰하고 인간 본성을 이해하며 역사를 되새기고 적들의 의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참고로 아주 공개적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우리는 옛날의 예언자들만큼이나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쟁의 안개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군사작전 중에 지휘관과 참가자들이 겪는 불확실성, 혼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갈등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정말로 명확하지 않다는 현실을 설명합니다. 전장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언론이 개입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는 위기나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신속하고 상반되거나 선정적인 뉴스 보도가 쏟아질 때 진실, 사실 또는 지정학적 현실을 분별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란과의 주요 갈등이 뉴스 사이클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이고 심리적인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작전상의 초점, 외교 활동, 그리고 정보 감시는 자연스럽게 즉각적인 위협에 쏠리게 됩니다. 이것은 미사일 궤적, 대리 세력의 대응, 핵시설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 고조의 임계점, 보여주기식 외교 등이 있습니다. 전쟁의 안개는 모두가 주된 불길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2차적 행위자들과 다른 세력들은 연막을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들과 관련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한 가지 주제씩 순서대로 접하는 데 익숙합니다. 각각 완벽하게 포장되어 순서대로 매일 정리되어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루치 뉴스를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 또다시 한 번 더 돌아옵니다. 가끔은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리포트가 추가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미디어는 우리를 집중 시간이 짧아지도록 길들여 왔습니다. 그들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에 오락과 뉴스 부사가 되었고 그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디즈니가 ABC를 인수하고 워너브라더스가 CNN을 흡수했을 때 뉴스 부서는 공공 서비스로 취급되지 않고 오락 상품처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오락대본, 드라마, 단순한 악당, 빠른 전개,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에 완전히 집중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전쟁의 혼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분석이 아니라 오락 시청률을 위해 만들어진 뉴스 미디어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틱톡 속도로 줄여야 합니다. 그들은 트렌디하고 눈길을 끄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복잡한 주제를 반복적인 구호와 눈에 띄는 슬로건 수준으로 단순화하고 실제 지식과 이해보다는 퍼포먼스를 더 중시하게 만듭니다.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단순함의 반복과 이미 소화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현실은 복잡하고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고 각각이 다시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란과의 대립에 집착하고 있는 동안 이번 주 메카에서는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그리고 파키스탄 총리 샤리프가 만나 메카 공동 방위 협정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순위파 다수 국가 세 곳이 서로 방위를 약속하는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 핵심 조항은 나토의 제5조와 유사하게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은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 분석가들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걸프 국가들이 더 이상 서방의 안보 보장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자립적인 지역 안보 구조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들은 옳습니다. 이 기자들은 또한 이 순위 삼각구도가 이후를 대비해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위협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중동 전체의 힘의 균형을 재편할 막강한 세력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상황을 잘 요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분석하고 있다면 제 요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건들에는 덜 주목했습니다.
메카 협정이 체결된 지 몇 시간 만에 예멘의 이란 대리 세력과 후티 세력과 4년 만에 처음으로 사우디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홍해와 아덴만에서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고 사우디의 핵심 에너지 인프라를 위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티와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 간의 협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북쪽과 남쪽 양쪽에서 사우디의 항구, 공항, 에너지 허브를 위협하는 양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텐데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새로운 메카 협정 파트너인 터키와 파키스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른 누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평소처럼 반이스라엘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건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파키스탄 국방장관 카와자 아시프, 카와방가 아시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암 같은 국가, 그리고 인류에 대한 저주라고 불렀던 인물입니다. 그는 전 세계 무슬림들에게 이스라엘 국가에 맞서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이스라엘 국가의 정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 국가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영국 식민주의와 벨포어 선언에 의존하는 가짜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요르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자체도 대부분 영국의 개입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말해보세요. 그들은 정말로 시오니스트들을 골탕 먹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 이스라엘에서는 한 아랍 국가가 우리를 속이려 했다는 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의 한 아랍 국가는 또 다른 아랍 국가에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해라.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행동하고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에 서명해라. 그리고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는 바로 그 순간 그 협정을 깨고 이스라엘을 상대로 공격을 시작해라. 이스라엘과 평화관계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다른 나라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측도 저와 다를 바 없을 겁니다. 그들은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 아랍 국가라고 했으니 프랑스나 스페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도 최근 이스라엘의 평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적이 없으니 그들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투쟁은 두 국가 해법을 추구하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 레바논과 가자 지구에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가식적인 행동들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은 결국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모두 레바논 정부, 헤즈볼라, 그리고 지역 평화 중재자들이 주도하는 보여주기식 평화일 뿐입니다. 팔레스타인을 위해 시위하는 사람들, 플로틸라 회원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활동가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는 정말로 신경 쓰는 척,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를 내고 싶은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변명과 정당화를 내세우며 사악한 세력의 변덕에 맞춰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구, 조건, 최후 통첩을 제시하는 대신에 달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 성과보다 소셜미디어에서 어떻게 보일지,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을지에 더 신경 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나라들 역시 그 보여주기에서 이익을 챙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레스타인 운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슬레이트에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활동가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슬레이트에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아랍 정부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팔레스타인인이라고 부르는 아랍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해 억만장자가 됩니다. 활동가들은 국제기구에서 고액 연봉의 일자리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평화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혹은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수많은 변명들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말은 1929년 헤브론 학살의 기념일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우리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카, 야곱과 레아가 살았던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유대인이 3,000년 동안 이어져온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였습니다. 1929년에는 점령도 없었고 유대 국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변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위를 보여주고 그곳의 유대인 공동체를 말살하여 폐허로 만들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1929년 헤브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속임수와 배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임수, 배신, 그리고 경계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이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고 단지 등장인물만 바뀔 뿐입니다. 있었던 일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했던 일은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과 투쟁, 업적들은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는 직선적인 발전보다는 반복적인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정보 유출과 경계를 낮추기 위한 평화협정 체결, 이런 일들은 모두 예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을 두려워한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핀 빵을 든 사절단을 보내 자신들이 멀리서 온 평화조약을 맺으려는 사람들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거나 그들의 의도를 면밀히 살피지 않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뒤에야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이웃에 사는 자들이었으며 외교를 생존과 속임수의 무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50년 후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방어 시설을 건설하고 있을 때 그의 적들은 단순히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5번이나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로 불러 외교적 회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돌리고 느헤미야의 집중력을 빼앗아 이를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대화 요청이 진심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단지 당신의 시선을 성벽에서 떼어놓으려는 소음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벽에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 33장에서 선지자는 성벽 위의 파수꾼에 대해 말합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선지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칼을 보고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언론이 단순화된 이야기로 모두를 잠재우는 세상에서 우리는 성벽 위에 서서 안개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진짜 위협이 어디에 모이고 있는지 지적해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 시먼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JNS TV 스튜디오에서 스트레이트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바 샬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